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요일 최소용의 비밀 공작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대한연대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2024년 10월 18일입니다. 네. 네, 부장님 네, 점점 예, 비밀 공작소인데 네. 안 비밀 공작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 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럴까요? 예, 예, 왜요? 이제 뭐 사실 이제는 네, 너무나 이게 이 과학과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네, 네. 이제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예, 점점 비밀은. 투명해지고 예, 있다. 예, 그렇죠. 네. 네, 저 최근에 네, 좀 헉 하는 또 기사를 봤는데 네, 지금 러시아에 지원했다는 음, 북한군이 네, 이것도 지금 꽤 네,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집단 네, 탈영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네, 저희가 음, 지난번에 한번 원장님께서 네,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를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네, 얘네가 다 탈영하는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음, 그거가 음, 고심 사항이다 했는데 네. 마침 또 이런 기사가 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한국이 어떻다는 거를 아, 북쪽 주민들이 압니다. 예, 예. 군인들도 알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러우 전쟁터에 예, 예. 끌려나가게 되는 것이 네. 야,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다. 기회다.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뛰자. 탈출할. 그렇게 해서 네.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들이었고요. 네, 네. 원래 그 작년부터 네. 러시아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네. 저거를 내부적으로 북한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게 무슨 여론조사듯이 할 수는 없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령을 주고 예, 예. 몇몇이서 한번 개인적인 얘기를 시켜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삼삼오 앉아서 얘기할 때는 네. 흉금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군이든 아니든 간에 야, 이 가면 뛰면 되지. 우리가 그 뭐 남조선을 가든 어딜 가든 여기보다 낫지 않겠나? 네. 어, 아, 여기보다 뭐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네. 뭐 예쁜 애미나이들도 만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북조선 땅에서 뭐 개 돼지처럼 살다 죽을 바에야 뛰는 게 낫지 않간 이런 데요다. 아. 그때 그 여론이 예. 한 80% 됐대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부적으로 네. 저 보이성이나 네, 네, 네. 인민무력부 뭐 총참모부 이런 데서는 네. 이거 애들 사상 동향이 있다고야? 그러면 이 지금껏 우리 어버이 수령님의 이 주체 사상으로 싹 다 네, 네. 세뇌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무척 고민을 했어요. 어. 그랬다가 네, 네. 이번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고심 저렇게 해서 끝에. 공병부대로선 3천 명 보냈죠. 네. 또 뭐 전쟁터에서 그런 구체적인 전술과 네. 병법을 배운다고 장교들도 갔다가 네, 네. 지금 한 6명 정도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 그러는데 네. 제가 만약에 저기 파견되는 북한군이라면 네, 네. 저도 도망가죠. 아. 그리고 저 왜 기회를 그러냐면 틈타서. 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뭐 우크라이나 네. 옆에는 뭐 카자흐스탄, 네. 투르크메니스탄, 예? 키르기스탄, 네. 뭐 이런 타지키스탄, 뭐 이런 네, 네. 스탄들 스탄 나라가 국가들. 예. 가보면 대한민국 대사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뛰어서 지들 말로 네. 도망을 가서 네. 대한민국 뭐 대사관만 찾아 들어가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예. 내가 만약에 대남 공작기관의 내가 수장이다. 네, 네, 네. 나는 그럼 어떻게 지시를 할까, 쟤네들한테? 우리 대남 공작원들한테 네. 무슨 지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저런 지금 사태가 음.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전쟁터에 예, 예. 북한군 제대군이들을 보내요. 네. 뭐 결혼한 애들 애 딸린 놈들만 네. 골라서 보낸다고 해. 네, 네. 자, 그 사이에 대남 공작을 하는 네. 그 부서야. 네. 뭐 문화교육도 좋고 정찰총도 좋고.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지시를 내릴까? 일단은 저렇게 안 되게 좀 회유하는 쪽으로 뭔가 그것만 할까? 짜지 않을까요? 그것만 할까? 협박 아니면? 가족. 나라면 네, 네. 내가 대남 공작관이면 네. 야, 동무들 잘 들어. 어. 지금부터 너네들 군인 신분으로 세탁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낸다. 네. 2단계. 아. 거기서 니네들은 네. 남조선을 가게해서 탈영을 한다. 아. 3단계. 아. 북한 군인 신분이라고 속이고 남조선 대사관을 찾아간다. 네, 네. 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는 국정원 개 갓나 새끼들 만나서 거짓말로
귀순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 안전하게 남조선 괴뢰가 마련한 비행기를 타고 남조선에 들어간다. 간다. 예. 가서 네. 지하당 구축을 하고 아, 그러고 네. 진짜 대남 적화 혁명 완성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라. 난 이렇게 지령을 내릴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응할 그 북한 당연히- 애국자들도 있겠죠. 당연히 네. 김일성 사상에 전염돼 있는 네네네.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네. 그 로버트 같은 애들이 있죠. 아, 응?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땐 예. 저로의 기회인데 네. 아, 이 기회를 합법적으로 틈타서. 그러네요. 대한민국에 침투시켜서 네. 돈도 벌고 예. 님도 보고 뻥도 따고 알도 먹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석삼조로 예. 이런 식으로 오. 지금은 우리의 스스로의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적들의 적자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작을 해서 남조선을 갖다가 적화시키자. 아, 이 새끼들 또 나한테 또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거? 안비밀 공작소에서 예. 예. 알려주는. 야. 나는 지금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쟤네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네. 왜 그냥 북경에서 근무할 때 네, 네. 우리 영사관에는 보면 네. 남자 합숙소, 여자 합숙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네. 많게는 400명까지 우리가 수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북에서 온. 그러니까 탈출해서 네. 탈북을 해서 중국 땅을 헤매다가 네, 이제 네, 네. 잡혀거나 이렇게 해갖고 아. 우리 영사관 예. 건물 안에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거기서 있을 때 보면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네. 아니 하루는 얼굴이 완전히 그냥 피범벅이 됐어. 보니까 예. 또 다른 여자한테 맞은 거야. 어머. 그래서 예. 때린 애를 내 불러왔지. 네, 네. 딱 봤더니 손이나 이런 게 네. 완전히 무술인이야. 아. 그래갖고 네. 훈련을 받은 애더라고.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에미나이, 앉아. 일어나. 그랬더니, 뭐 계기더라고. 아. 이 땅 종간나년 마주에 정신 차리겠니?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저 대걸레자를 뽑아갖고, 네. 쑤셔버리 갔어, 내가. 네. 막 이러면서 그때서야 좀 움직이더라고. 아, 예, 예. 그게 보니까 이 에미나이가 네. 북에서 훈련을 받은 여자인 게 틀림없어. 아. 아니, 어떻게 팼는데 네. 얼굴이 성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아.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돼 있는 네. 거야.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의심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여자들. 그래서 네, 네, 네. 나는 얘는 분명히 또 다른 밀명을 띠고 아, 지금 온내다. 탈북자를 가장해서 네, 네. 한국에 들어가서 이게 지하만 구축하러 가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있지? 너 지금 김정일이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대로 니네가 남반부가 적화통일 될 거로 보이지? 아. 너 한번 가보라. 너 되겠나? 남조선 젊은 애들이 다 헷가닥 미쳐갖고 어버이 수령님 찬양할 것 같지? 이놈의 자유 때문에 안 돼. 네, 네.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20년, 30년을 자란 애들이 니네가 선전선동한다고 먹힐 것 같니? 이 에미나이 종갓나 새끼야. 그랬더니 뭐 반성의 기미가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더 수치를 주고 네. 잡아 조치려고 네. 보고 빤스 벗고 알몸으로 깔아. 그랬더니 이게 이제 못하겠다고 막 버티더라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나는 빤스를 벗겨서 빠따를 치려고 그랬거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네. 겁을 좀 줬죠. 아.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동료들 패면은 네. 너 아주 그때면 빤스 벗기고 가지 아.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고. 참교육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제 북조선의 새끼들처럼 네. 무작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들이 말을 듣지. 아. 이 곱게 인간적으로 대주면 네.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예. 나는 저놈 새끼들은 북쪽 새끼들 말하는 거지. 네, 네, 네. 저 종갓나 저 승냥이 떼들은 말이에요. 네.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 법도 없는 데서 아이, 그냥 그럼. 생존만을 예, 위해서 예, 살아온 예, 사람들이 예, 얼마나 네, 그렇게 예. 그렇겠어요. 사기와 뭐 다 이런 걸로 네. 살아남았을 건데. 예, 그러니까 뭐 저기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뛰어도요. 네. 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아. 온갖 군데에 네, 알마티 뭐 이런데 네. 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조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쟤네들 쪽이 뛰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아마 그 공작의 비밀 공작 임무를 띄고 오는 애들은 네. 그런 구체적으로 뛰어서 네. 도주를 해서 어디로 갈 것까지 다 계산하고 올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나가 있는 또- 사람도 조심하세요. 예. 아, 음. 충분히 지금 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네. 또 최근에 네. 지금 북에 무인기가 날랐다. 예. 근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무인기였다. 이러면서 그건 예. 남한이 근데 한 거다. 이러고 예. 북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원장님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자작극인지 아니면은 진짜 한국에서 나도 어떻게 날린 것인지. 나도 사실이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에 아, 네. 저렇게 용감하게 지시를 내리고 네. 북쪽을 갖다가 섬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대북 전단이거든요. 어? 네, 그 얘기 몇 번 해주셨죠. 그러니까 저 대북 전단, 네. 야 이 자식들아, 저게 지금 북한 애들이 공개한 건데 네,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인쇄 안 합니다. 좀 한국에서도 잘 그러니까 볼 법한. 쟤네들이 네. 저게 바로 자작극의 증거예요. 아, 예? 그거는 어떻게 보고 알 수 왜냐면 있을까요? 예. 진짜로 네네. 대한민국 군대가 보냈으면 네. 저런 식으로 저렇게 처리를 했겠어요? 적어도 전 이런 말이 들어갔을 거야. 돼지 가족 3대 세습. 이제는 4대 세습을 하려는가? 아, 그런 식으로. 이 돼지 족속들을 네네. 당장에 뭐 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아. 그러면서 쟤들이 쓰는 말이 있어. 쟤네들 자주 쓰는 말. 네. 흡혈귀 돼지 우리 가족들, 네네.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이를 조롱했을 텐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 한국에서 보냈으면은 네. 그런 표현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다. 아, 왜 그러냐면 네. 백두혈통이라 그러는데 네네. 제가 지금 일본 혈통이거든. 네. 가짜라는 걸 갖다 알려주고. 네. 그다음에 혈통에 대해서 일단 네. 짚고. 그다음에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란 말이에요. 네. 저것들이. 그러니까 흡혈귀라는 표현을 네. 과거에 보면은 7, 80년대 쟤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해갖고 전단을 만들었겠죠. 네. 저거를 지금 만들어서 무슨 옆에 보면 뭐 플라스틱 통 같은 저런 거에다가 네, 네. 그러면은 전단이 몇 킬로 상공에서 떨어질 텐데 네. 저게 안 깨지고 저 상태로 있다고요. 그 다 박살 나겠죠, 보통은. 얌전하게 저렇게 차곡차곡 저렇게 붙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거야. 2, 3일 전에 이미 네. 전단이 중구역, 평양, 남포 일대에 쫙 뿌려져서 난리가 났다고 봐요. 저 전단 말고 말고. 다른 그러니까 전단. 내가 얘기하잖아. 네. 뭐 이 세습 제도로 규탄하는 얘기들. 네, 어? 네. 그다음에 뭐 정은이 돼지가 죽을 어.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그거 완전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네, 세트라고 네. 하던데. 건강에 대한 예, 문제 제기. 이런 얘기들. 네. 그러니까 돼지 족속이 죽을 때가 되니까 코울릭의 새끼 돼지 그것도 암돼지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조롱하는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없어. 그다음에 요즘에 후지모토 겐제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인 요리사. 네, 네.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진짜 육군 참모총장이고 국방장 같으면 야, 김정은이가 후지모토 겐지하고 고영이하고 붙어먹은 일본인애라고 써 이놈들아. 네. 걔는 백두혈통이 아니라 오리지널로 쪽발이야. 제일교포 출신의 고영이하고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사이에 해서 태어난 게 혈통적인 김정은이야. 문제를 건드리는 그러니까 게. 혈통적으로 네, 네. 쟤는 후지모토 겐지 체격이 작잖아요. 네, 네. 통통하게만 하지. 네. 그러면 김일성이처럼 보이게 하려고 디립다 어린 놈을 먹였잖아요. 네, 네. 쟤는 지금 한 60kg 나가야 정상인 애가 지금 140kg 나가니까 꽤나 엄청 나. 얼마나 힘들겠어 그 몸이. 네. 그러니까 뭐 각종 성인병을 다 알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다가는 김정일의 친자식이 아닌 김정은, 그런 식으로. 일본의 핏줄을 받은 김정은, 예, 예. 후지산의 혈통 입은 네, 스시 네. 사시미 후손 김정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북한 네. 주민들한테는 네. 훨씬 그렇죠. 쇼크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럼요. 내용이다. 혈통적인 부분이. 야, 그러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써요. 왜 김정은이가 할아버지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게? 없을까? 예. 왜? 쪽발이 자손이니까. 아. 일본 놈 핏줄이니까. 네, 네, 네. 고영이가 외도해가지고 어. 만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고영이도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 남자를 밝히는 고영이가. 네. 그런데 김정은이는 오늘은 황해도 수천여, 또 내일은 다른 평안도 사람도. 수천여, 그 다음에는 함경도 수천여. 예, 예. 한 번도 남자 관계 안 한 애들 데려다 놓고 그거 데리고 노는 재미에
고영이 방문을 안 열어준 거지.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해. 네네. 그러니까 발정난 암캐인 고영이가 어떻게 일본말로 통해. 아, 그렇게 또 어, 연결이. 일본말로 네. 위로를 해줘. 아, 어머나 후지모토 겐지상 나 오늘 밤 외로워요. 이러면서 이제 엎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은이 네. 같은 개막나이가 나온 거지. 아, 그 근데 얘기는 이 비밀을 예, 김정일이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갔대. 몰랐다. 그러고서 아. 후계자 구도로 해주고 예, 성격이 난폭하니까 지닮아서 좋다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네. 이따 그 예, 예. 이제 네. 다른 케이스와 함께 예, 예.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같이. 전단에 네. 저런 내용이 아니고 네네. 김일성 족속들의 가계가 그런 거가 계속 훨씬. 짐승족보다도 못한 네, 네. 잡종들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될 텐데 네. 훨씬 없잖아요 그런 파급력이 내용이. 있을 거다. 그 네. 내용이 지금 네. 공개된 걸 보니까 예. 조금 약하더라고요. 예. 에이 무슨 저 무식한 쌍것들이 네, 네. 무슨 소득 비교를 하고 저런 식의 세련된 비교를 하겠어요. 네. 예, 저거는 총참모부가 평양 상공이 뚫렸지 않습니까? 네, 네. 총살 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방어망이 뚫렸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면피하려고 저 짓 한 거예요. 제가 진실을 가르쳐 드릴게. 그러니까 이미 예. 뚫렸고. 이미 뚫렸고 네. 그거를 뚫리고 나서 면피하려고. 온 사방천지에 아. 중국이고 뭐 남포까지 다 퍼진 거야 전단이. 네네네. 아, 죽는 큰일 것도 났다. 힘들어. 예. 그런데 이게 방공망이 뚫려서 네네. 우리가 지금 총살을 당하게 됐어. 네. 그러면 이거를 남쪽에다 덮어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 니들. 어? 네. 아저씨가 네. 진실을 얘기해 줄게. 네. 지금 이게 북한에 무슨 혁명 조직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근데 내부에. 네.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서로 연락이 되는 거야. 북한 내부에 있는 조직과 중국에 있는 탈북 그렇죠. 조직이. 예. 그래갖고 네. 중국 쪽에서 풍선을 띄워서 보낼 테니까 아. 너희들은 국내에서 네. 조직적으로 네. 소위 말해서 과거 우리 역사책에 서동요 호동왕자 아, 막 저 예, 예. 부르듯이 네. 야 김정은이 족속이 이런 놈들이래. 음. 응? 그 애미 고영이는 이런 년이래. 음. 김정은이 생부가 후지모토 겐지 일본 사람이란다. 아. 응? 백두혈통이 해서 아니다. 지금 완전히 북한 인민들이 들었을 때는 네. 눈이 뒤집어지고 머리가 돌아버리는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전단은 사실적으로 습득해갖고 보니까 이거를 어디 냈다가는 지네가 다 죽을 거거든. 신문사도 죽고 방송사도 죽고 총참모부도 죽고 네, 인민부록부도 죽고 뭐 보위성 할 거 다 죽게 생겼어. 아, 예, 예. 저 돼지가 지랄 발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아예 공개를 못하는 그렇죠. 수준의 그런 내용이 예, 담겨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예. 저런 식의 지금 전단을 만들어서 아. 웃기는 무슨 소득을 갖다가 아이고 진짜. 조금 잘 안 와닿죠, 그리고 사실 저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예. 북한 애들은 네. 저런 비교를 안 해요 애시당초. 네. 예? 그리고 네. 저거를 남조선에 있는 놈들이 뭐 저걸 저렇게 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야 총참모 보고 인민부력 보고 보위 보고 잘 들어라. 응? 야 대한민국의 국방부 수장 중에서 어떤 인간이 저거를 보내라고 지시를 하겠니? 우리 국방부장이 할 것 같아 저거? 아니면 합참의장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전 처음에 봤을 때 예. 자작극인가 그 생각부터 먼저 하기는 대한민국 했거든요. 군대에서는 네, 네. 밥 빌어 먹는 게 중요해 여기도. 네, 쟤네들만큼이나 중요해. 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도 되도록이면 한 달이라도 더 해야 돼. 문제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국방부 장관도 담은 한 달이고 6개월이고 더 해야 돼. 네, 네. 그래야지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런 짓이 안 내린다니까. 그러면 국정원이 할 것 같아? 우리 저 간사님 어떻게 봐요? 국정원이 이제는 윤석열 정부 하에 국정원이니까 윤석열 말대로 모사드처럼 변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대북 공작 사업을 한다. 외교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딩동댕이다. 외교적 문제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 과거에 육군사관학교 나온 국정원장들이 네, 네. 맨날 주둥이에서 떠드는 얘기는 외교적 문제 안 생기게 해. 네. 이거야 맨날. 어? 그런 겁쟁이들이었거든. 그런데 서울대 나오고 눈치가 900단인 네. 외교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국정원장 하고 있는데 네, 네. 저런 걸 갖다가 정면 순바자고 드론을 띄워갖고 보내겠어요?
그리고 네.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시그널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북한에. 네. 그래서 음. 굳이 긁어부스럼 안 만들고 음. 내부에서 그냥 자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보다. 예. 내가 대통령이거나 내가 네, 국정원장이면 네. 나는 열흘 내에 저것들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네. 다 싹을 죽여버릴 텐데 예, 예. 그럴 생각을 안 한다고. 음. 왜냐면 우리는 미국하고 네. 협조해서 예, 예. 뭐 관리만 하면 되지. 네. 굳이 뭐 굳이 그러나 진정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네. 미국을 이렇게 설득해야 돼. 야, 미국. 너네 조금 있으면 정부도 바뀌지. 번스 CIA 국장 같은 애들 불러다가 아니면 레이 같은 애들 만나서 네, 크리스토퍼 네. 레이 FBI 국장 네, 네. 이런 애들 보고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들 말이야. 한반도를 나눠놓고 장사하는 게 영업이익이 크냐 아니면 하나로 뭉쳐놓고서 하는 게 장사하는 영업이익이 게 크냐. 어? 예. 이렇게 봐도 붙여놓고 하나로 해놓고 영업하는 게 이득이 훨씬 크지 않을까? 그러면 네, 네. 하나로 붙여놔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내가 늘 여기 와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국가 이익을 최대로 만드는 거. 좀 예를 들면은 자 남북한을 하나로 만들더라도 북쪽 지역의 GDP가 남쪽에 한 70% 올라올 때까지는 휴전선을 개방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미국으로 가는 경공업 제품들을 북한에서 생산하게끔 한다. 예, 예. 그리고 부동산 땅 투기 벌어지지 않게 일반 시민들 북쪽에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네. 해서 적어도 2만 불, 2만 5천 불, 뭐 3만 불에 육박할 정도로 북조선 인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올라와야지. 그때 가서 네, 네. 그거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 니네가 그렇게 원하는 중국을 잡아들인다. 중국 물건이 안 팔리지 않겠니?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 노스 코리아 프라빈스에서 나오는 한국산 제품을 니네가 중국산보다 4분의 1 가격 혹은 3분의 1 가격 비싸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서 풀면은 중국산 물건에다가 60% 100% 관세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플레이트 접시인데 한국산 같으면 1불이야. 네. 근데 중국산은 5불이야. 그럼 누가 그 5불짜리 똑같은 물건인데 1불 주고 사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북한 지역이 경제적인 힘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죽순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비 그치고 나서? 근데 원장님 저는 네. 그렇게 말씀 들으면은 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네. 중국은 이제 인구가 많고 워낙에 하니까 예. 그걸로 예.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좀 뭔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북한이 사실은 2천만 좀 되나요? 지금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네, 예전에 뭐 2,400만, 2,500만 그랬는데 예. 지금 현실적으로 2천만이 채 안 된대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약간 중국을 대체할 그런 게 될런지 규모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예. 어디든지 그 영토와 네. 인구가 있어야지 그 뭔가 일을 할 워낙 수 있는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수입 먹을 게 식량이 생기고 또 공장 가서 근로하면서 뭐 고기도 먹고 이러다 보면 또 뭐 아무리 낮에 일하느라 힘들어도 또 밤에 가면 또 남녀간에 또 정이 싹 트니까 그런 과정에서 애들을 인구가 또 열심히 낳겠죠. 늘 거다. 지금 보세요. 예. 유럽에 그 이슬람 쪽 사람들 받아줬더니 그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영국 이런 데는 애 많이 안 낳는데 이슬람 국가에 온 사람들이 기본 8남매 10남매 낳고 정부로부터 그 혜택 받고 가니까 유럽은 아마 한 세기 지나가면 이슬람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죠. 북쪽도 먹을 거 충분히 주고 돈 주고 하면은 지금 뭐 US 달러로 쳤을 때 1달러도 못 되는 급여를 받고 사는 사이 북의 저 인민들인데 만약에 뭐 공장 근로자 해갖고 한 달에 뭐 한 500불, 700불 받아보세요. 지금보다 500배, 700배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축도 할 거고 네. 인민들의 생활이 피어나겠죠. 지금 어느 독자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리서치 얼굴로 딥페이크로 합성해갖고 야동 뿌려보면은 야 진짜 그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이게 러시아 말인가요? 저 잘 모르겠는데. 야로스밥? 어쨌든. 네.
우리 선생께서는 국정원에 좀 어플라이해서 무너진 심리전의 네. 영향을 좀 보충해도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공작관이 이게 족보를 얘기하니까 네네. 이렇게 또 요즘에 신식 아이디어를 기술로 딥페이크를 하는데 예. 이설주 얼굴을 갖다 붙여라. 네. 그러면 떡 필름을 보내라 이 얘기네. 아유, 그렇죠. 예. 예. 북한에 난리 나겠네. 그러네요. 예. 진짜. 또 그런 좋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그 다음에 제가 요거까지는 했고, 네. 최근에 보고 또 충격받은 게, 네. 이게 지금 북한의 10대들이라고 해서 예. 나왔는데, 예. 뭐 마약 집단적으로 마약과 그렇게 성관계를 해서 예. 북한에 이런 네. 지금 무슨 대한민국에서도 클럽에서나 있을 것 같은 네. 일들이 네. 10대 학생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저도. 저기 북에도 우리 오렌지 쪽 같은 애들이 있어요. 네? 예. 부모가 예. 주요 당 간부거나 네, 군 네. 고위직에 있으면서 네. 소위 특권층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좀 사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예. 그 권력이 있는 자제들이 네. 네? 그 못되게 아마 쟤네들이 지금 우리 남쪽에서 보낸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배운 것 같아. 네. 그리고 저것도 어떤 문물의 지리적으로 네네. 그 지금 함흥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청진, 함흥, 원산 순서가 이렇게 돼요. 위에서부터 네. 함경북도 청진, 네. 함경남도의 함흥, 네. 그다음에 강원도의 원산. 네. 그런데 청진에 네. 나남제약공장이라는 그 약 만드는 공장이 예, 있습니다. 그 나남제약공장에서 지금 펜타닐, 그다음에 필로폰, 그다음에 뭐 메산페타민 뭐 다 같은 계열이지만 예. 갖은 종류의 그 마약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쟤네들이 소위 말해서 그룹으로 그 우리 그 뭐 서로 교환하는 거 뭐 있죠, 왜 그 파트너 체인지하면서 뭐 노는 거. 네. 그래서 아마 집단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네. 집단으로 아마 저렇게 해서 노는 거를 아마 또 지들 엄마 아빠가 저렇게 노는 걸 보고 배웠을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이게 놀란 게 목욕탕을 60명치인가요? 그 가격을 지불을 하고 빌려서 3명씩 이렇게 충분하죠. 왜냐하면 있는 집 하더라고요. 애들이 돈 있겠다, 권력 있겠다. 예. 그리고 저 북한 사회가요. 네. 우리나라보다 성이 더 개방된 거 아십니까? 아니, 저 사실은 그거 보고 놀란 건데, 제 북한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주민들은 적어도 순박하고 이렇게 그럴 시골스러운 것 같죠. 제가 놀란 게, 네네.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전학 오는 애들이나 네. 이런 애들 이렇게 보면은 네. 걔들끼리 얘기가 그거야. 벌써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네. 논두렁 밭두렁에서 네. 이미 어른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순박해도. 예전에 예. 제가 그 살던 동네 옆에 네. 야산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때 내가 국민학생이었는데 옆에 보면 고등학생 형아 누나들이 네. 가서 보면은 그 나무 위에 교복 벗어놓고 밖에서요? 야간이 아니라 그냥 야전에서 생짜배기로 하는 거야. 10대들이. 그러니까 시골이 고향인 애들 아마 공감할 거야. 특히 우리 또래 애들은 네. 시골에서 살 때 네. 그 시골에는 그 고등학생 정도 지나가면 네. 죄송합니다만은 그 버진 수천여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근데 약간 이북은 그런 네네. 이북 저 사회는요. 네.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 더 해요. 아니 저는 당연히 어떤 그런 뭐랄까 음란물이나 그런 퍼져 있는 인터넷 그런 거랑 아무래도 접촉이 덜하니까 당연히 순박하고 저기 착한 애들 많겠거니 북한의 유입되는 CD나 예. USB가 대다수가 중국에서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낸 이 풍선에서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걔네들이 지금 그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 음란물들이 차고 넘쳐요. 옛날에 내가 만나던 친구 통해 가지고 북한 애들을 꼬시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 그때 꼬실 때 보내줬던 선물이 뭐였냐면 CD인데 전부 다 음란 옐로우 무비 그런 거를 보내주면서 그걸 보내주면서 야 얼마나 객지나서 고생하냐. 저녁으로 보고
고독함을 달래거라. 예? 와. 근데 네. 그런 거 보내주잖아. 네. 좋아하나요, 좀? 알아서 복사해가지고 또 막 돌려. 어머. 그- 서로 이제 그럼. 공유하려고?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런 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다 한다니까. 예. 그리고 뭐 네네. 10대, 20대 때 몸이 뜨거운데 어떡할 거야. 예. 그래서 저걸 보고서 또 그 원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네. 북한에 또 동향이 네. 또 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저는 최근에 이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예. 소개를 하나 드렸는데 네. 뭐 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당선될 게 확실시 되니까 예. 이 북쪽 애들이 이제 꿈을 꾸는 거야. 아, 지금 이번에 도널드 삼촌한테 잘 네. 보이면 네. 뭔가 좀 떡이 좀 크게 나오겠다. 그런데 네. 이걸 보니까 네. 중국에서 예. 러시아랑 지금 붙어 먹고 있고 네. 러시아랑 지금 찰싹 붙어서 이루고 북한과 있으니까. 러시아가.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압력이 들어오냐면 네. 야, 너네들 개혁 개방 안 하니? 집단 지도 체제로 안 바꾸니? 이대로 갈 거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부단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응? 그러니까 지금 저기 김정은 체제에서는 트럼프가 되면은 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비록 시한부 인생일지라도 네. 조금 연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그렇죠. 희망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압박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니네가 지금 항미 원조 해갖고 네네.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도와주는 네. 항미 원조 정신으로 지금 70여 년간 공고한 관계를 네. 맺어오고 있는데 네. 너네가 이 자식들아 지금 미국한테 가가지고 딸이 치고 트럼프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네. 내 눈에 흙 들어가도 못 보지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시진핑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은 네. 단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 북한 단교. 이미 김정은이 저놈 자식은 네. 버린다. 디스카드다. 예. 고려하지 말아라. 네네. 그렇게 지금 네. 완전히 지금 매몰차게 지금 버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되니까 예. 자, 과거에 중국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중국에서는 네. 중국이 엄청난 콩을 수입을 하지만 네. 옥수수는 그래도 꽤 납니다. 쌀도 좀 나고 네. 밀도 좀 나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얻어먹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푸틴 형한테 따짝 붙어갖고 네. 따위 붙이고 거기 전쟁터 애들 보내고 돈 빼먹고 이러고 노니까 네. 시진핑 쪽에서 굉장히 좀 불쾌한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네. 지금 얘네들이 머리를 쓰는 게 네.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뀐다. 네. 일본은 이미 바뀌었어. 네. 기시다 총리가 가고 이번에 네. 저기 누가 왔지? 뭐 이시바인가요? 그래 이시바일 거야. 잘안 나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이제 그 수상이 됐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요때를 이시바 시계로. 이시바 시계로죠. 예. 그리고 요때를 이용해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일본인 중에서 납치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납치해온 일본인을 미끼로 해갖고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뜯어내라는 거야. 그 왜 배상금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는 우리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고 학살하고 위안부로 징용을 해가지고 끌고 갔어. 근데 내가 뭐 몇백 명 몇십 명 갖고 왔기로서는 그게 뭐 납치했다고 그게 뭐가 뭐 그게 잘못이야? 대수인데 이렇게. 그럼 이게 적반하장도요. 그러네요. 이런 양아치. 적반하장이 없어요. 네. 이건 뭐 양아치 정도가 아니고 그러네요. 정말 그런데 예. 이 북한이 얼마나 썩었냐면 네. 내가 보기에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할 것 같아. 뭐냐? 네. 일본 사람이 명단. 그다음에 네. 일본 사람의 혈액이나 건강검진이나 생체 자료 있을 거 아니야. 예. 이거를 뒷구녕으로 빼주면서 네. 돈을 챙길 놈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생체 데이터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20명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 20명의 혈액을 채취해서 네. 이 사람들 DNA를 갖다 찾아내고 네. 뭐 이런 걸 저렇게 해서 그 생체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요거를 몰래 빼돌려 갖고 네. 뒷거래를 하는 거지. 어. 이 일본 쪽에다가 대고 야, 나 이번에 이런 거 빼왔는데도 얼마 줄래? 그 나가서는 안 되는 자료란 말이야. 북한에서는. 왜? 일본하고 협상해가지고 뭐 100억 불, 500억 불 이런 식으로 삥을 뜯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미리 빼다 주고 협상을 한다. 뭐냐면
협상은 결국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양국 간에 된다 그러면 하겠죠. 어디서 만나서 하겠죠. 네. 근데 그 전에 일본이 진짜로 우리 사람인지 확인이 되고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미끼로 그걸 확인차. 생체 정보를 뒤로 빼주는 거지. 우리 그 갖고 있는 패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지. 우리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조금만 보여주면서 야 이번에 배팅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맨날 나왔던 게 뭐야? 요코타 메구미라는 여자야. 올해 60세인가 61세인가 그런데 그 요코타 메구미가 그 고이즈미 총리가 2004년도인가 갔을 때는요 죽었다 그랬어요. 없다고. 북한에서. 근데 요즘은 살았대. 그리고 이 요코타 메구미가 결혼한 남자가 김영남인가 뭐 김성남인가 하는 충청도 사람인데 그 아저씨도 해안가에서 납치당한 사람이야. 공작선에 의해서. 그래갖고 이제 이 메구미란 여자를 저희 공작원들 일본말 교육시키고 북쪽에서 살아가게끔 하려고 남조선에서 납치온 남자를 붙여갖고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서 나온 여자애가 은경이야. 걔 애비가 김씨라서 김은경이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공작원으로 활용하려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또 보내요. 얘 이제 은경이가 현재 파악되기로는 서기실 안에 대남 대일 사업하는 그 부서에서 지금 일을 한다 그래. 왜? 엄마인 이 요코타 메구미를 통해서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어도 곧잘 해 얘는. 응? 그러니까 자식 새끼가 나오면 이걸 또 공작원으로 써먹는 게 저 북한 괴뢰 집단이 진면목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북한에서 나와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네요. 자식도 다 그렇게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코타 메구미라는 여성이 이제 60이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만약에 이제 같이 살썩고 살았던 남편도 북한에 있고 또 딸 은경이도 있고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물러난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가 만약에 이 은경이가 뭐 제3국에 온다든지 아니면 만경봉을 타고 일본으로 와서 뭐 그 외갓집 식구들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그랬으면 기시다 후미오가 계속해서 총리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북한 애들이 생각 잘못한 게 기시다 후미오는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납치자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찾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다고. 근데 지금 이번에 후임 총리 된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있을 때 이 문제는 빨리 깨끗이 해결했었어야 됐는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북쪽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은경이 같이 좋은 상징물이 있잖아. 그런 걔를 갖다가 외갓집 식구 아직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면은 돈도 더 뜯어낼 수 있고 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생각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은경이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외갓집 식구를 만난다. 그럼 우리의 무슨 치부가 드러나고 뭐 어떻게 해갖고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찌질한 놈들이야 한마디로. 뭐 그런 어쨌든 단견으로 인해서 좀 시기 놓친 거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만약에 은경이라는 애를 보내서 뭔가 그 좀 화해 제스처를 썼으면 북한 빼가 일본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었겠죠. 과거에는 그 제1교포 조총련들이 왜 북한으로 갔어? 그 만경봉이라는 그 몹쓸 배를 타고 다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진이나 영상 보니까 다 막 뭐 좋다고 이렇게 손 흔들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그 우리 조선일보에서 기자하고 요즘에 평양 24시간 강철한 씨. 강철한 기자가 그 지 외할머니인가 친할머니인가가 그거 가갖고 북한에 가서 그 뭐 여성 연맹 뭐 부위원장도 하고 뭐 끝내줬다고. 그렇게 해서 가시게 된 케이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강철환이 그 할아버지인가가 약간 그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뭐 이러다가 식구들마다 다 잡혀 들어가서 요독수 저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나중에 그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갖고 온 식구들 갖다 다 이렇게 독재 체제에서 노예가 됐다고. 그 강철환이도 어렸을 때부터 요독수용소 살았고 그러고 나중에 탈출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일본에서 최근에 지금 북한하고 아마 접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속으면 안 돼, 일본도. 이 북이
이렇게 간교한 수책을 쓰기 때문에 예. 자 거기다가 얘네들 전략이요. 네. 트럼프가 되면은 지난번에 그 저 하노이에서 만나주고 싱가포르에서 만나줬던 것처럼 네. 삼촌께서 우리한테 한번 보여줄 것 같다. 트럼프 삼촌이 만나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사이드 러브야. 짝사랑하는 거랑 똑같아. 예.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지만 네. 설사 대통령 된다 그래서 야 정은아 내가 너를 갖다 내가 친조카처럼 생각하는데 너 이번에 너 하자는 거 내가 해줄게 이럴 것 같아요? 전쟁을 절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네. 그런데 예. 그 반면에 야멸차게 나쁜 놈들에 대해서는 응징을 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걸 갖다가 착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그 고농축 우라늄, 네. high enriched uranium이라고 하는 그 예. 우라늄 저장소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야 트럼프 삼촌 나 이만큼 갖고 있어. 어떻게 나를 갖다가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고 군축회담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딜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꼴값을 떠는 건데 네. 미국이 거기 속겠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노이 갔을 때 얘기해요. 자 하노이 가갖고 뭐 핵 관련 시설도 다 없앤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 남포시에 가면요 강선 제강소라는 데가 있어요. 응? 네. 그 강선 제강소 지하에다가 비밀리 핵시설물을 만들어 놨었거든. 근데 CIA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까지 다 파악을 그럼요. 해서 다 파악해서 예. 야 정은아 너 그 남포에 가면 강선 제강소라고 있지? 그 지하에다 만들어 놓은 거 뭐니? 그거 왜 안 들고 왔니? 요거 지금 없앤다는 그 핵시설에 요거 그 명단이 왜 빠져 있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화들짝 놀래갖고 네. 같이 왔던 새끼들한테 그냥 막 욕하고 거의 뭐 발작을 했겠지. 근데 이미 트럼프는 그걸 박살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 최근에 그 우라늄 농축 시설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냐면 천리마 제강소라는 데 있는 거예요. 융선에 있는 건데 그 천리마 제강소는 무조건 갖다 헌납해야 돼.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협상을 하더라도 삼촌 내가 앞으로 말 잘 들을 테니까요. 이거 고농축 우라늄 시설 저장소는요. 이제 우리가 안 할게요. 근데 얘가 지금 그러면서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 네. 소용된 그 원자탄 이런 거 어디다 또 숨겨놓고 그럼 또 이런 얘기가 식으로 다시 장난할 거야.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정은이가 그런 식으로 장난치잖아요. 네.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소위 정찰 자산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응? 네. 뭐 옛날 같은 뭐 SR-70이라든지 뭐 진짜 굉장히 높은 데 떠서 그 정찰기가 다니면서 네. 수집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인공위성이 하루에 몇 바퀴씩 돌면서 북한 지역을 아직 샅샅이 뒤지잖아요. 네. 응?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네. 거기서는요. 저기 북한에서 그 M&A 하나가 엉덩이 까고 소변 보는 거까지 다 보고 앉아 있어. 그 정도로. 평안북도 무슨 군 무슨 리에서 네. 몇 시에 웬 M&A가 엉덩이 까고 오줌 누던데 이런 것까지 보고 있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조그마한 골프공도 제조사가 테일러메이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데 건지 네. 식별이 하루요.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숨겨놓고 뭐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핵무기를 숨겨놓고 네. 와가지고 협상한다고 나와갖고 삼촌 내가 이번에 다 폐기할게요 이러고 거짓말하면 먹힐 것 같아요? 대화가 아니어지죠. 안 되죠. 예. 예,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정상회담 만약에 정상회담 자리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은 네. 그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삼촌 저 이번에 핵 동결할게요. 핵무기 만들어진 거 다 폐기할게요. 영변도 부시고요. 풍계리도 부시고요. 다 없앨게요. 이러면 트럼프가 믿겠냐고. 안 믿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은이는 빨리 꿈을 깨야 돼. 네. 그러니까
최선도 이번에 그 남포시에 숨겨놨던 강선 제강소 정도의 네네. 핵시설은 네.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숨겼었는데요. 이번에 다 내놓게 하고 내놔야 돼. 이게 최소한도의 김정은의 최대 에티켓이야. 응?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 똥별 장령들, 네. 수뇌부라고 하는 그 간신 그룹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돼. 그러고 진실을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이번에. 그때 솔직해진 네. 상태에서 다 네. 뭐 그렇게 하면은 핵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건데 네. 이게 뭔가 그것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요? 예. 정은 입장에서는 네네. 내가 이런 식으로 조아리고 예. 연극을 좀 하면 네. 트럼프 삼촌이 속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근데 트럼프가 네. 뭐 나이롱뽕으로 어디 뭐 후진 뭐 변방에 지잡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아이비리그 중 하나의 유펜에서 와튼 스쿨이라는 경영 전문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야.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탐독하는 책이 손자병법. 손자병법이라잖아요. 트럼프가 챈 그 거래 기술인가 하는 책을 나도 그 사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문장을 쉽게 쓰면서 사람을 갖다 설득을 해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무슨 개또라이에다가 미친 지랄 발광하는 미친놈이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머리가 치밀하고 네. IQ가 내가 볼 땐 150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네. 예. 지금 그저께 팍스뉴스에서 그 카말라 해리스가 네네. 1시간도 아니고 30분도 못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막 별로 좀 국경 문제 안 좋다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법 이민, 네네. 불법 범죄인들 넘어오는 거 지금 오하이오 같은 데서는요 네.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를 빼서 베네수엘선 저 범죄자들이 네네.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지네 집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콜로라도에 있는 그 미친 정치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오하이오 실버 스프링 같은 데서는 동네 개를 잡아먹고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데 IT에서 온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 범죄 집단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뭐 ID 카드 발급받아서 지금 투표에 동원해갖고 민주당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2천만 들여놓은 것 같은데, 네. 그 이민자 불법 문제를 얘기하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숫자도 얘기 못하고 예. 그 3년 반 동안이나 국경의 황제로 군림하면서 뭐 했냐 이거지. 지금 경제가 어렵고 가솔린 그 기름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그 중산층들은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카말라 해리스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그 워드 샐러드라 그래요. 도대체 문장이 안 돼, 문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수준의 여자가 미국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아무래도 이 무게감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이미지도 네. 그렇고 네. 워낙에 2인자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많이 무게감 떨어지죠. 그런데다가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남편 성도 따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애 새끼를 안 낳은 인간은 정치하면 안 돼. 자녀 없나요? 없어. 그러니까 그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 남편이 전초와 사이에서 낳은 애들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배 아파서 애를 안 낳은 여자가 뭘 알겠냐고. 거기다가 29살 때 지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60살 먹은 거시기한 그 흑인 남성과 아주 대놓고 동거생활 했던 여자거든. 그러니까 프로시큐터하고 프로스티튜션하고 잘 구분 안 되듯이 그 프로시큐터 그러면은 검사인데 프로스티튜션 하면은 창녀 아니야. 접대고. 그러니까 그거 합쳐진 게 프로스티튜션 뭐 이런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과거에 자기 살아온 그 그런 걸 봤을 때 길이 그런 여인인데 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정치를 한 거야. 쉽게 건너뛰고 선택받고 그 상원의원도 하고 그러는 건데 나는 어떻게 저 정도 수준이 미국의 세네터 정도면 각 주에 2명씩 대표 아니겠어요?
그런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정말 몸 바쳐서 출세한 여자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북쪽 애들도 네, 지금 네. 요즘 나오는 얘기가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은 네. 북조선이 멸망한다고 좀 공포에 떨고 있어요. 아. 도널드 트럼프가 예. 반드시 돼야 한다. 한다. 그런데 네. 너네들 아마 도널드 트럼프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대가 그렇게, 아닌 이상 예. 아마 더 힘들 것이다 얘들아. 예. 그 김정은이 또 네. 최근에는 그 뭐 도로나 이런 거를 폭파시키더니 예. 오늘은 또 보니까 서울 지도 펼쳐놓고 뭐 물리력을 사용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뭐냐면요. 예. 형님 나 쫄았거든요. 나 쫄았으니까요. 제발 때리지 좀 말아주시고 네.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면은 네. 형님 내 때로 부수러 갈 거예요. 형님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지. 내지는 미국. 예. ICBM을 쏴서 예. 트럼프 삼촌네 집도 내가 부실 거예요. 막 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겁을 먹을 줄 아는데 네. 야 정은아 네 에펜네 관리나 잘해 이놈아. 지금 네가 일본 핏줄이라는 거 알고 지금 현송원이가 너 지금 없애려고 한다는데 아니 저게 네. 지금 쪽발이 핀줄 알고서 네네. 과거에 그것 때문에 장성태이가 죽었지만 이번엔 현송원이가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지금 덤빈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서기실도 네. 대남 업무하고 대일 업무만 김여정이가 관장하고 네네. 서기실을 현송원이가 장악을 했다고. 아. 과거에 김창선이라는 애가 네. 김정일 때부터 수십 년을 서기실 실장을 해왔는데 네네. 그 김창선이 쫓겨나가고 예. 지금 저런 여인들이 이제 다 서기실을 하고 장악해서 있군요. 하는데 예. 최근까지는 김여정이가 뭐 부부장 직책으로 있으면서 서기실을 장악하고 지멋대로 해왔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현송월이가 장악을 해서 저 똥별들도 현송월이 앞에 가면 다 경례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현송월이가 아마도 네. 지금 주애라고 말하는 거 은주. 암태지 네네. 은주가 하는 것보다야 내 아들 일봉이가 하는 게 아니 령주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현송월이가 어쩌면 김정은이를 독살 내지는 제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봐요. 왜냐면 네. 삿대질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이니까. 그렇죠? 네. 야 송월아 것까지. 제발 좀 그렇게 해봐라. 예. 네. 그런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 뭐 파주랑 네. 지금 그 접경 지역 일대가 위험구역으로 네. 설정되어 있다고 네.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게 예. 지금 경기도지사 하는 사람이 김동연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아저씨도 아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일 거야. 그런가요? 예. 뭐 어렵게 자라서 네네 뭐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야간 학교 다니고 고시부부해서 입지는 인물이라 그러는데 네. 뭐 나중에 뭐 어떤 여자 하나를 고용하는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이상한 얘기도 오고 갔었는데 자, 그런 거 허리 아래 얘기는 하지 말고 네네. 지금 저렇게 무슨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가 네. 위험구역이라고 설정하는 이런 게 네. 저게 뭐냐면 비겁하고 겁 많은 약졸들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우리나라의 뭐 듣보잡 중에 하나인 이재명이나 네네. 뭐 김동연이나 저는 민주당 쪽에 비교를 정치하는 해보자면,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하마스 2인자로 지난번에 한인인가 걔가 저 테헤란에 가서 폭사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받았던 하마스 지도자가 제거됐더라고. 예. 그것처럼 지금 그거를 보니까 드론이 그 사람이 있는 집안에까지 들어가지고 때려 패서 죽였더라니까. 근데 그러면 드론이 집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한 건가요? 그게 다 찍혀서 지금 영상이 송출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드론이 가고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앗아가고 거기서 이제 자폭했겠지. 그래서 그거는 실시간에 전송이 됐을 테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야 비밀 첩보 공작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약졸들이 마치 조그만한 마르치스가
나 물지 마세요. 나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앙앙거리는 거랑 똑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정치를 하고 싶고 예. 정치 지도자를 하려 그러면 적어도 특전사 707 출신의 부대장들이 하거나 네. 어? 특전사령관 출신들이 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지 어? 군대도 안 갔다 하고 총 한 번 안 써보고 이런 것들이 국정원장 하고 대통령 그걸로 하고 인해서 이러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예. 아니 예.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로 왜 단속을 해? 어? 저거 이상 통일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없는데 예. 저걸 왜 단속하냐고요. 지금 이번에 보셨죠? 우리 앞전에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전단이 떨어져서 김일성 일가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 네. 그간 80년 동안 봉쇄를 해놓고 거짓말로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 거짓말이 다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핵심 계층이라고 하는 평양 주민들도 이거 지금 개족보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한테 우리가 여태 속아 살았단 말이야. 네. 말도 안 되잖아. 더더군다나 저거는 백두혈통 다니고 봤더니 쪽발이 혈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노총이나 네. 저 민주당이나 이렇게 특히 조국처럼 네. 막 혐일, 반일 외치는 저런 애들 있잖아. 그동안 얼마나 김정은이를 추앙해오고 존경해 맞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돼버리면은.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저거는요. 네. 우리 정치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네. 저는 생각하지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네. 윤석열 정부다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만을 섬기는 정치? 이건 아니야. 그렇죠. 대통령은 네. 머슴이야 머슴 그냥. 네. 그 5년 동안 소위 바지 사장이라고. 네. 그럼 뭐가 중점이 돼야 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은 어떤 게 국민이야? 한 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우리 국민인데 예. 그 가운데서도 이재용을 도와줘야 돼?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의 정용진을 도와줘야 돼? 걔들은 공부도 좋은 학교 나고 돈도 많아. 예. 그런 애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국가가. 그럼 누굴 도와줘야 돼? 약하고 헐벗고 네. 굶주리고 몸 불편하시고 네. 나이 들어있는 독거노인들 10대인데도 엄마 아버지가 없는 청소년 가장들 예. 또 편부모 밑에서 부모도 없어. 예. 할머니가 돌봐주는데 할머니가 몇 년 있으면 돌아갈 것 네. 같은 그런 상황이야. 네.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날 무슨 국민의 눈높이 이런 못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국민의 눈높이 딴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늘에 있는 국민들을 보살피고 그분들이 어려움 없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아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고소득 받고 잘 사는 애들 왜 도와줘?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 먹고 그렇죠. 잘 사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헌법기관이다 뭐 권력기관이다 이렇다 그래갖고 대통령에서 일하는 기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렇죠. 국가 국민에서 일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고. 예. 네. 그래서 저 사람은 겉으로는 지금 저 국민을 뭐 파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연천 그렇게 시민, 한다. 김포 시민들을 위하는 소리 같은데 네. 사실은 저게 가장 비겁하고 가증스러운 혓바닥만 놀리는 지식인의 나약한 네. 모습이에요. 예. 경기도지사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네. 또 최근에 네. 그 이제 쌍십절 맞아서 네. 또 그 대만의 라이칭더 네. 총통이 예. 어떤 또 대만의 독립, 대만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면서 네. 이쪽도 조금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예. 저기도 보면요. 예. 대만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네. 양안 관련해갖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그런 정부 조직도 있고요. 네. 특히나 통일전선부라는 조직 내에서 네. 일국 양제, 한국과 두 체제를 네, 통해서 대만 너네는 원 오브 더 아워 파티라. 네. 그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지. 예. 너네가 독립된 주권의 그건 단체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이놈들아. 예.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 입장인데 대만의 민진당에서 이번에 다시 그
저기 차이잉원 여자 그 총통이 다음으로. 8년 하고 예, 예. 이번에 라이칭더로 지금 또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 라이칭더도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 제가 예. 알기로 아마 의사를 하다가 정치계에 입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 굉장한 그것도 엘리트예요, 특이한 저 사람이. 이력이 예, 있네요. 예. 엘리트인데 네네. 그러면 당연하게 라이칭더 총통이 예. 지금 뭐가 겁이 나서 중국을 향해서 아우 형님 좀 봐주세요. 내가 말 잘 들을게 이러겠어요? 아, 예.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 건방진 소리 하고서 야 임마 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 나는 중화민국이고 너는 중국 공산당이고 예.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1979년도인가요? 그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저쪽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네. 그때 대만 관계법인가라는 법을 만든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법안에 보면 법은 그냥 무슨 관계법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혈맹 수준의 네네. 그걸 대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 장치를 뒤에 쳐놓은 겁니다. 사실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TSMC 같은 거대 공룡도 대만이 예. 보유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대만에서 꿀릴 게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저처럼 라이칭더 총통이 네. 저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만약 군사적인 충돌 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예, 우려들이 나오고 염려하는데 있죠. 예. 제발 좀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얼마나 허접한지 그 실상을 만 세계에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장님 지금 전 또 한켠에 네. 드는 생각이 지금 네. 대만, 중국 지금 저렇고 네. 북한, 한국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그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네. 네. 조금 어떤 서방 그 국가를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한 전쟁이었는데 네. 굉장히 장기전의 2년이 양상이 넘었죠. 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근데 만약에 뭐 대만이나 뭐 지금 한국이나에서 유사한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네. 좀 그런 게 뭔가 좀 시원하게 확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 장기전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런 군사적 충돌이 네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으면 예.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는 네네. 물론 그런 전쟁이나 무력을 이용하면은 예. 상하는 사람이 있죠. 예. 죽는 사람도 나오고 네네네. 다치는 사람도 나와요. 예.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네. 다소의 좀 희생이 피가 좀 흐른다 하더라도 예.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차제에 네. 겁 없이 지금 대만을 침공해 들어오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네. 저것들을 몰살을 시켜버릴 수가 있고 네. 순간적으로 동양 세계에서 정말 천자의 나라를 군림했던 청나라가 네. 1840년 아편 전쟁을 끝으로 완전히 찢어지고 발겨지고 네. 그야말로 만신창에 돼서 숨도 겨우 쉬지도 못하는 그런 네. 종이 고양이로 변신했던 거 기억나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심천재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없어요, 사실. 예? 아니 지방 공무원, 뭐 선생님들, 뭐 돈을 못 무장 주고 있다고 경찰, 지금. 군인들, 예. 공안부 경찰들, 네네. 얘네들 급여도 못 주고 있는데 예. 무슨 돈이 있어서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네네. 까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도 한번 좀 와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지금 예. 말할 수 없는 네네. 상당히 준비가 잘 된 지금 전쟁 장비들이 많아요. 한국. 무인 지금? 잠수함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미사일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네. 배에다 싣고 다니는 네네. 대량의 미사일 적재 용도로 쓰이는 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 1,000발 정도씩 싣고 다니다가 네네. 그냥 미사일로 소나기로 퍼부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천 우리 한국 항공우주 개발 카이에서 네네. 개발한 우리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날이 갈수록 세련돼지고 있습니다. 예. 4.5세대라고 하지만 F-22를 딱 85% 정도 줄여놓은 듯한 F-22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다 이제 스텔스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뭐 단가도 지금 한 1,100억 원대인데 예. 이걸 더 대량 생산해서 대한민국 공군한테다 한 300여 대 F-16이나 오래된 전투기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전투기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네. 아마 지금 중국 정도 공군을 때려 부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봐요. 네. 더더군다나 최근에 KF-21이 이 공중급유하는 훈련까지 마쳤어요. 공중급유를 한다는 얘기는 네. 땅에 안 내리고 바로 계속 그냥, 하늘에 떠서 예. 가서 공격하고 또 또 공격하고 하고, 이렇게 또 하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중국 전투기들 뭐 젠 10이다, 젠 20이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겁대가리 없이 젠이라는 게 우리 한자로 말하면 섬멸하다 할 때 섬자예요. 그거가 중국 발음은 젠이라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서운 이름이었네요. 섬멸은 무슨 섬멸, 니들이 섬멸 당하지. 어, 응? 그러니까 예. 난 차제에 이렇게 해갖고 네. 대만하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중국이 실체를 전 세계에 입증해주고 그다음에 그거 핑계로 또 북한 애들이 망동을 할 테니까 그냥 그렇죠. 유엔군 깃발 꽂아 놓고 네. 한미연합군이 올라가서 그냥 접수해버리는 거지 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북쪽에서는 만세 부를 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네네. 응? 미리 뭐 무기도 그러니까 다 쟁여놨다고. 그럼 지금 이제 훔쳐놓고 은닉해놓은 예, 총과 실탄들도 많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판문점 부셔버리고 올라간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애들이 거기에 동조하게끔 우리가 설득을 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된 한반도가 나누어진 한반도보다 훨씬 이득이 크다. 네. 그리고 너네들의 최종 목표 누구? 중국 공산당. 견제해 중국 주겠다. 공산당을 똑바로 견제할 뿐만 아니라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국 공산당을 부숴버리는데 멸종시키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북쪽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냥 만세 부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마 미리 그냥 총 꺼내갖고 인민보위선 간부들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를. 진해 군 예. 사령관부터 쏴 죽이고 네네. 이렇게 할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대해서도 이럴 때 예. 필요한 게 네. 대만과의 네. 물미타에서의 비밀 공작이야. 아, 대만과 네. 대만과 하면은 좀 어떤 걸 왜냐면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대만하고 예. 대만이 사실은 중국의 심장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 국공합작 시절에는 장개석이가 이끌던 국민당이 네. 머저리티였고 공산당은 마이너리티였단 말이에요. 네. 네. 다수당과 소수당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던 국민당이 소위 국공합작을 두 번에 걸쳐서 하다가 저놈들 비밀 공작, 여자를 보내는 공작 등등에 거기에 엮여갖고 말려가지고. 지구서 쫓겨왔단 말이에요. 예. 한 건 있지 그래도. 국보급 보문은 다 훔쳐갖고 왔죠. 아. 네, 그래서 타이베이 가서 네. 국립중정박물관, 중정은 이제 장개석 혼대, 예. 예. 중정박물관에 가보시면 거기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전시물을 바꿔요. 아. 너무 많아서 네. 한꺼번에 전시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보면은 탐나는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5, 6천 년 역사에 만들어졌던 예, 그 예. 금은 보화를 거의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대만은 네. 네. 대만으로 프라이드도 있지만 사실 대만이 이스라엘처럼 네. 대중국 공작을 제일 잘하는 데가 저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밀 공작이나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비밀 공작 사업 하려면 네. 대만 대만과 애들하고 꼭- 협력을 해야 돼. 아. 그런데 뭐 지금 뭐 중국말도 안 되지, 영어도 안 되지, 예. 의사소통 안 된 애들이 공작관 나부랭이라고 있게 된다면 불가능하겠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과연 또 아마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사실은 네. 원장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소수이지 않을까, 예, 예, 싶긴 합니다. 네. 예. 그 부분까지 얘기했고, 네. 요 지금 예, 그 김정은과 예, 일본의 요리사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저도 예전에 네. 얼핏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예. 이 얘기에 대해서. 네. 근데 뭐 최근에 또 뭔가 나온 음.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더? 그러니까 예, 예. 저 후지모토 겐지 저 요리사가요. 네, 진짜 일본 사람답게 생겼습니다. 네, 네. 예? 뭐 이렇게 우리 저 동방민족처럼 뭐 어깨 떡 벌어지고 뭐 이목구비가 부리부리하고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난쟁이 겨우 면한 모습에 음, 예?
짤막한 신장에다가 네, 네. 또 오동통통 너구리처럼 예.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예? 저 인터뷰하고 저런 거보다 그 새끼하고 아, 허그하고 어, 있는 사진. 그거 좀. 상봉 장면 좀 네.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예. 이거 보고서 조금 되게 의아했던 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집에서 밥 해주던 아저씨, 뭐 예. 삼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참 그런데 애틋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저 들더라고요. 후지모토 겐지가 예, 예. 일본어로 네. 김정일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이 있어요. 김정일의 사생활. 예. 네, 네. 거기 보면 김정일이가 했던 엽색 행각들, 아, 네, 네. 어? 네. 김정일의 온갖 그 추문에 해당하는 이야기들 네, 네. 이런 걸 잔뜩 실어놨는데 네. 아니 김정은이 입장에서 예. 지 애비 아니야. 그렇죠. 우리 아버지를 욕한 책인데 그러면 마닐라인데 쿠알라룸푸르에서 예. 그 저 말레이시아 네. 거기 공항에서 지 이복형 김정남이 죽이듯이 네. 저 후지모토 겐지도 우리 아버지를 욕보인 놈이다. 저 죽여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죽이기는커녕 네. 불러다 저렇게 눈물에 감격에 상봉을 하고 평양에 가게도 내주고 어? 예. 후지모토 겐지가 네, 네. 또 저기서 여인도 하나 얻었대. 평양에서 평양에서요? 식당하면서 또 다른 여인을 얻었대. 아, 네. 근데 네. 내가 우리 저기 믿을 만한 친구들 네, 네. 미합 중국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예. 쟤네가 실제로 아버지 아들 사이라는 거야. 실제로 그렇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네.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네, 네. 아니 뭐 님을 봐야 뻥을 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김정일이는 네. 지혜비 닮아갖고 워낙에 여자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 네. 술 먹고. 네. 그러니까 그냥 조선반도 여자가 다 질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함경도 아가씨, 네. 내일은 평안도 아가씨, 그 다음 날은 또 뭐 황해도 아가씨,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노니까 네. 고영이 방에 올 일이 없는 거지. 네, 네. 제 위에 정철이는 고영이가 난 게 맞아. 이 정은이 위에 형 하나 있잖아. 네, 네. 김정철이라고. 네. 엘리 크래프튼 좋아하던 예, 걔. 예, 예. 근데 김정철은? 예. 그러면은 김정일과 정일이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맞다. 영희하고 사이. 접붙여서 나온 거고. 아, 예. 근데 그럼 이놈은 여정이는 어떻게 되나요? 여정이도 지금 확실치가 않아 그것도. GM이를 거의 안 닮아서 그것도. 예. 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근데 자우지간에 예, 예. 얘는 네. 보라. 저 후지모토 겐지하고 얼마나 둘이 닮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예. 그 좀 닮았나 하다가 네. 저렇게 옆모습 예. 그리고 과하게 저렇게 아니 그리고 감격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내 아버지 욕을 하고 온갖 악담을 늘어놓은 책을 낸 놈인데 네, 네. 죽여 없애지 어떻게 저렇게 감격에 포옹을 하고 평야에다가 식당을 내주고 예, 좀 이상하다는 그거 생각이 친부자 사이 아닌데 예. 왜 저렇게 하냐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김정은이는요. 예. 그 지가 네. 일본 핏줄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문부 장성택이었다고. 아. 그러니까 뭐 장성택이가 뭐 부정했다 어쨌다 하지만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백두혈통이 아니고 네. 후지모토 겐지의 아. 씨를 받아서 내가 만들어진 놈이라는 이 사생아라는 거를 예. 알기 때문에 그 고문부 장성택이도 고사포총으로 쏴 죽이고 그 피는 화염방사기로 다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거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렇죠. 그런 아침 드라마 예. 수준의 예. 이야기인데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네. 고영이의 외가는 제주도입니다. 네, 네, 네. 거기서 고시가 많잖아요, 제주도에. 네, 네. 그럼 그 정은이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고영이의 아버지, 네. 일본에 가가지고 한 게 뭐야? 야쿠자 야쿠자. 조폭이었다고. 예. 삥 뜯어 다니고, 네, 네. 사기치고, 예. 돈 뺏고, 네. 뭐 일수놀이 하고 이런 거 예, 하던 예. 그런 인생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밑에서 태어난 고영이가 보고 뵌 게 뭐가 있겠어요? 물은 위에서 보면 아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 조폭이지 뭐. 그러니까 여자 조폭들 한 게 뭐야? 남자애들 데려다 놀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네, 춤추고, 네. 그리고 남자가 하나로서는 만족 못하니까 여럿을 또 거느려야 예, 되고. 예. 그러니까 가갖고 북한 가서 그 가무단 하면서 네. 김정일이 후린 것도 그런 그 본령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소위 말하는
그 잡부에 네. 술집 잡부에 그 핏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남자를 안 꼬시면 안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지 방을 안 열어주니까 고독하고 아, 외로운데. 예. 저 후지모토 겐지랑은 일본어로 맞아, 서로 또 통하고. 소통이 되잖아. 예. 그러니까 겐지상 내 마음을 알아줬어. 네. 어느 날 고영이한테 맛있는 일본 요리도 해주고 아, 그리운 또 어. 일본에 같이 음식을 먹다가 네, 네. 조용하게 그냥 침대로 간 거지. 아.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김정은이다.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여지껏 이놈이 지금 갑자기 이국가 이체조 가자 소리를 하질 않나? 네, 네. 네. 백두혈통 그러고 떠드는데 네. 앞으로 말해요. 네.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네. 합참의장, 뭐 참모총장급들 잘 들으세요. 네. 앞으로 대북전단을 만들려면 저것들의 개족부를 갖다가 적어내되 추가로 김정은은 일본 후지산 혈통이다. 그 생부가 네. 후지모토 겐지다. 예. 한번 그것을 피 추가를 해서 뽑아서 한번 검사해 보자. 혈액 검사해봐라. 이래가면서 예. 후지모토 겐지가 생부인 네, 네. 김정은이를 네. 일본인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이죠. 쟤는 북한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네들 혈통적으로. 북한 인민들은 네. 외놈 쪽발이한테 네. 정권을 뺏긴 거야.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일본이래. 저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정신병 걸리는 수준의 내용이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김정은이를 없애야지. 북한 인민들이. 응? 쟤 하나 없애고 예. 만세삼창 부르면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유엔군 깃발을 높이 들고 법무당당하게 네, 들어가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많이 전파를 그러니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쟤네가 우리가 지금 뭐 평양 상공에다 우리가 뭐 드론 네. 띄워서 뭐 보냈다니까 네. 이번에 진짜 한번 보내보라고. 저 내용을 담아서. 그럼. 그런 거 자작한 거 같은 거 야, 말고. 겐지가 누구게? 정은이 예. 아빠래. 고로 엄마는 쪽발이 조총련. 네. 아빠는 오리지나루 네. 일본 사람. 예. 너도 쪽발이네. 그러네.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대북전단 만들어서 예. 북한 인민 여러분들은 지금 외놈 외구들한테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저 외구를 척결하시라요. 그러면서 네. 일타쌍피로 저 둘을 같이 날려버리는 방법도 생각해야지. 저는 또 네. 원장님 이 모습을 보면서 네. 저희도 네. 비슷한 좀 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저 사진 어떻게 찾아오셨어? 저는 이거 보고서 바로 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역시 우리 간사님은 이충근 박사님 강의를 제대로 배우신 분이야. 맞아. 네. 이거 심지어 저게 지금 예, 2004년도에 예. 저 우리 문재인 아저씨가 네. 북에 갈 때 저게 아마 사회 수석 할 때야. 네. 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네. 근데 저 때 있지. 예.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놈이 70 몇 살이라고 나이 속이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고 하죠. 갔어. 예. 근데 자 국민 여러분 보세요. 가운데 있는 여인네가 이모라는 여자야. 네, 엄마 맞습니다. 동생이래. 예.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머리 곱슬곱슬 파마한 갈색 머리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분이 친모라는 거죠. 엄마라는 사람이야. 예. 근데 문재인이 귀때기 보세요. 문재인이 콧날 보세요. 예. 문재인이 입을 보세요. 아니, 입술을. 눈썹이랑 그다음에 코, 이마박이랑 눈매. 눈썹 보세요. 예. 닮아도 어떻게 저렇게 싱크로나이즈드가 될 수 있어. 네. 참. 근데 나는 예. 저게 이모인지 생모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 제 아버지가 결혼하고 살았던 그 함흥에 네. 그 주민등록 원본을 갖다 찾으러 사람을 보냈더니 얘네들이 그걸 없애버렸어. 어머. 아니, 진짜 그렇게 어떻게 대원들 데리고 진짜로 우리 요원들 보냈다니까. 진짜요? 저거 주민등록 확인하려고? 원장 갖고 오려고. 안 되면 사진이라도 찍어 오려고. 그런데 네. 저거를 없앴다? 국가 보위부가 관리를 해. 아니, 진짜요? 국가 기밀 문서가 돼버렸어. 문재인 집안의 주민등록 원장이. 호적 원장이. 예. 그래서 그것도 가져오려고 하면 가져올 수는 있어. 네. 근데 돈이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가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이 형이 네.
저 할매 이름이 강금옥인가 그렇지 아마? 이모. 이모. 아. 강미옥이야, 강금옥이야. 자주한 네, 강모식이야. 네. 근데 그거를 왜 국가 이상하네. 보위성에서 좀. 국가 기밀급으로 따로 관리를 할까요? 저 그거는 몰랐는데. 네. 어. 아니 우리 대원들이 네네. 문재인이 실체를 까발려 주려고 네. 그거 진짜 함흥까지 갔다니까. 근데 가서 딱 열람을 하는데 네. 사라져 버린 거야. 국가 볼 수가 기밀이야. 없는. 저게 북조선에 네. 아마 뭐 지하 저장소에 들어가 있을 거야. 와. 그러니까 예. 빨리 평야에다 중성자탄 터뜨려서 다 말려주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진실이. 문서는 드러나나요? 파괴되지 않게. 네네. 어. 와. 봐요. 저 가운데 있는 누가 엄마 같아요? 그리고 네. 저게 왜 그때 또 네. 논란이 됐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대통령일 때 아마 돌아가셨죠? 친모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는 그렇죠. 분이. 근데 그 굉장히 홀대라고 할까? 좀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거의 뭐 그냥 신고 살던 방치- 파출부가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한 네. 식으로 저 그렇게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때 더 논란이 됐다. 사진에 없지만 네네. 문다혜, 문준영이 다 데리고 왔어. 저때. 아, 저 사진에 없죠. 네 없어요. 근데 문다혜, 문준영이 다 데리고 왔어. 왜 그랬을까? 아, 이모 할머니 인사를 시키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친할머니한테 인사를 시키려고 그랬을까? 아, 어. 그것도 굉장히 어. 아, 그래서 예, 예. 고용주 선배님이 네. 괜히 대통령에 대한 간첩이라는 책을 쓰신 게 아니에요. 응? 참 이렇게 네. 지금 어떻게 그 고위층에 있다고 하는 지금 김정은 사례도 그렇고 좀 출생에 뭔가 네. 미심쩍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잡종이 될수록 예.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 같아. 저기 승상님도 사실은 네. 성이 뭐 여러 그건- 개 있다부터 해서 개갈치지 김치도 아니고. 생일도 뭐 어. 6개인지 7개인지가 그러니까.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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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러니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참. 과거가 있는 여자들하고 만나서 또 재혼도 하고 했겠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자우지간 정치를 하고 네네. 뭐 우두머리 자리에 거짓말을 올라가려면 네.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다이쭈 순상님이지. 도요다 야, 뭐 다이치 선생님. 문재인도 못지않아. 너 기다려라. 네. 네가 보낸 그 USB 세상에 알려진 순간에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대한연대 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돈만 있잖아. 네. 문재인이가 보낸 USB 찾아올 수 있다니까. 네. 진짜예요. 네, 네. 돈만 주고 돈을 그때 착착 깔잖아. 네. 몇 군데만 깔면 돼. 아. 근데 돈 달라 소리를 못 하지. 이게 또 무슨 뭐 방송법 무슨 데 또 걸문 아, 걸린데. 그래요? 그런 네. 거가? 네. 아. 그래서 그냥 예, 예. 우리 저 대한연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요. 네, 네. 지갑 좀 활짝활짝 열으셔갖고 네. 여기다 기부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자원들 보내서 진짜요? 저 문재인이 주민등록 원본도 갖고 오고 저 그거는 진짜 몰랐어요.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보낸 그 USB, USB. 그것도 카피해서 갖고 올 테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대한연대 보내주기 싫으면 저한테 보내주셔도 돼. 공작관 TV로. 예. 예. 네. 그런 예. 지금 최근 예. 상황들에 대해서 북한에서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예. 원장님 어떻게 네. 또 더 추가할 뭐 있으십니까? 저 얘기를 네. 좀 해드릴게요. 지금 트럼프가 100억 불에 달하는 돈을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네네. 방위 분담금으로 예, 예.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트럼프한테 받은 거 이론도 없고, 저는 지금이 네네. 돈 벌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돈 벌 기회가 왔냐? 트럼프가 100억 불 네. 그 얘기는 트럼프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벌 기회다. 100억 불을 주고 네네. 우리가 1000억 불, 그 이상을 벌자 이거예요. 네. 어떻게 벌 건가? 자, 트럼프가 예. 우리한테 머니머신, 뭐 방위비 100%를 요구를 하는데 네네. 저 토론을 할 때 예. 내 참 트럼프의 매력이 뭐냐면 저 긴 얘기를 하는데 네. A4 용지 한 장 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앞에 프롬프트도 없어. 네네.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평소 생각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왜 저런 얘기가 나왔냐면 나토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네. 실제로는 그게 뭐야?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예, 예. 요즘 어떻게 유명해요? NA, No Action. 아. 그다음 TO, Talking Only. 아. 해갖고 행동은 않고 네네. 조등아리만 나불락거리는 것들 네, 해서 네. 나토가 지금 변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지금 수십 년간의 역사를 쭉 볼 때 네. 나토는 미국의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들이었어. 네. 자기들은 국방비 지출 안 하고 미국이 니들 와서 지켜. 어? 무임승차하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왔는데 예. 트럼프 때 와가지고 이제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음. 왜 너네들도 잘 살고 너네도 돈 많이 벌면서 네네. 너네 나라를 우리가 지켜줘야 돼. 니네 돈 내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들 박수를 쳐준 거야. 잘한다고. 누가? 미국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나토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토가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던 뭐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뭐 체코, 뭐 슬로바키아 다 따로따로 다 이것들이 지금 나토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부담해야 될 군비가 이제 미국도 힘들어. 이제 늙었어. 네. 돈이 그게 옛날처럼 용솟음 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다 대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이제 아우 힘들어 하는 거 대신에 야 이건 니네 건 니네가 좀 돈좀더 내. 내라. 니네 나라 건 니네가 내.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어 왔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경제 강국이 됐다. 네, 어? 돈을 정말 잘 벌어. 네. 그래서 저기 지금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돈이나 막 버는 네. 그런 돈기계 이런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 한국을 품격 있는 나라로 음. 높게 우리가 고퀄리티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 보면 확실히 영어 공부를 안 해. 근데 저렇게만 예. 그냥 봤을 때는 예. 마치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는 ATM기다. 뭐 약간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앞뒷말 다 빼고 네, 네. 조 얘기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미국 가서 일을 해도 백악관에서 아, 그 저 인터뷰하고 할 때는 네, 네. 한 놈도 그 가만히 백악관 그 컨퍼런스 룸에 들어가는 네. 한국 기자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내 뭐 예전에 보면 뭐 우리 같은 대학 친구들도 뭐 저기 특파원 나가고 그랬다는데 네, 네. 내가 걔들 보고 한번 물어봤어. 야, 너 가가지고 백악관 가서 그 백악관 대변인 하는 그 자리에 몇 번이나 가서 듣고 질문하고 네. 저 취재해봤냐 했더니 네. 거기를 왜 가니? 아. 대뜸 그러더라니까. 어. 우리가 거기 갈 만큼 시간도 없고 뭐 네. 뭐 활동비도 없고 아. 뭐 그러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얘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그럼 미국에 나와 있으면 네가 엄마 미국 가가지고 백악관 취재 어디를 못하려면 가는 미국에 왜 워싱턴 아. DC 특파는 왜 나가 있어? 예, 그러네요. 그 지금 우리 방송 듣다가 워싱턴 특파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봐. 거기 몇 번이나 갔냐고. 아. 지금 제니박이라고 우리 여자 기자 하나밖에 네, 네. 거기 가는 사람 없어. 아. 그 여인은 독립 취재 그 언론 매체인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자식들 나가면 맨날 골프 치러 다니면서 회사에서 회장님한테 잘 비벼서 그렇게 해서 워싱턴 갔다 오고 뭐 갔다 와서 또 뭐 정치권 나가면 내가요 워싱턴 특파원 됐고요 뭐 이러고 떠들어. 뭐 예. 기자인 애들은 내가요 뭐 청와대 출입 기자 했고요. 예, 예, 뭐 예. 어디 특파원 했고 그러는데 물어보잖아. 영어 한마디도 안 되는 것들이 아. 워싱턴 특파원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 얘기할게요. 자, 100억 달러야. 우리나라 돈 13조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선행을 한 게 있어. 누구랑? 문재인하고. 어떤 선행을 했냐면 문재인이가 정수기 데리고 그 화이트하우스 가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떼들어가. 야 됐어. 들을 거 없고 일어서자. 그러고 이제 대화 끝내버리고 나가잖아. 예. 개망신을 주잖아. 네, 네. 그런데도 풀어준 게 있어 우리한테. 미사일, 네, 네. 탄두 중량을 풀어줬어. 아, 예.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을 풀어줬어.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무 5 같은 네. 무시무시한 괴물 아. 그 탄도 미사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현무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그냥. 어? 거기다 B61 같은 거 넣어가지고 떨어뜨리면 아. 한 방에 끝난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 네. 문순상님의 업적이라기보다는 네. 미국에서 그냥 미국에서 주도했다고 봐야겠죠. 예. 비틀어버린 거지. 멱살 잡고 그냥 끌고 가. 야, 너 이거 가져가. 예, 예. 안 가져가면 죽어. 왜? 예. 우주군 사령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설치를 했거든. 네.
우리나라에만 예, 주한미군지에 우주군사령부가 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사실 그 북쪽 애들이 우리나라 뭐 공군기지를 타격한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네네. 오다가 다 죽는다 니들. 아. 그래서 네네. 보세요. 네. 우주군 사령부를 설치하면서 우리한테 또 어떤 기술을 줬냐면 네. 달 탐사 오. 아르티메스라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예. 그 달 탐사 기술 우리한테 야 껴넣기로 그냥 준 거야. 오. 그래놓고 또 줬어. 뭘 줬냐? 우리 KF-21 우리 한국산 전투기 있잖아. 네네. 그게 미국 F-22라고 네. 소위 지금 현존의 최강의 전투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랑 모양새가 똑같은데 크기만 좀 작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줬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와? 외장이. 거기다가 지금 4.5세대라 그러는데 네. 이제 슬슬 스텔스를 입혀갖고 이제 아.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가 돼. 네. 그런 기술도 그러더니 예. 혼자서 모는 게 아니라 네네. 둘이서 모는 복승기로 또 만들어. 예. 복좌. 네네. 단좌가 아니라 예. 좌석이 두 개인 거죠. 그래갖고 전투조종사와 소위 이 교란시키는 통신기지 이런 걸 교란시키는 그 네네. 제밍하고 네. 그거 하는 비행기로 또 개조를 해놓은 거야. 시제기로 만든 것 중에서 네. 네 번째 건가 다섯 번째가 그거 복좌로 된 거예요. 예. 이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어떻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똑같이 F-22랑 같은 걸 만드냐고요. 아. 저게 모종에 무조건 저게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네, 네. 모종에 기술이 은밀하게 네. 준 거예요. 네. 예? 왜 줬냐? 문선상님이 예뻐서? 아니지. 미국이 이제 늙어갔어. 네. 늙었어 이제. 네. 이제 다시 젊어지겠지만 네. 이제 너무 그 동안에 많이 지쳐 있는 거야 미국도. 예, 예. 그러니까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네. 애들도 이 관리해야 될 애들도 많고 그런데 한국 보니까 알아서들 잘해. 무기도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알고 네. 기차게 잘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KF-21 보라매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데 네. 슬쩍 주는 거지. 슬쩍 주고 해서 그리고 저 카이아 한국우주항공 그 회사가요. 네. 저 비행기가 뭐 조이고 해서 뭐 볼트 너트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네, 네.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가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투기의 네. 대량 생산화가 지금 대한민국 저 사천 카이 카이에서? 공공장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응? 그럼 만약에 미국이 F-16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대 만든다. 그럼 우리 한 달에 10대씩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네. F-16보다 가격은 몇백억 더 저렴하고. 저렴하고.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곧 뭐 120대, 200대, 300대에서 한국에다 배치하고 네, 네. 과거 미국에서 사왔던 전투기들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투기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투기를 유럽이든 뭐 아시아든 네, 네. 뭐 남미든 계속해서 사갈 거예요. 왜? 프랑스 라팔이나 아니면 유로파이터라고 네, 유럽 네, 여러 네. 개가 합동으로 만든 거나 예, 예. 아니면 스웨덴에 만든 그라펜이나 이런 거보다 값은 싼데 성능도 성능은 좋고, 우수하거든. 거기다가 가성비로. 무기 장착도 많아지고 네, 네. 그다음에 전투할 수 있는 반경도 넓고요. 예. 자,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K2 흑표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도 있고요. 근데 자주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포 탄약을 싣고 가서 자동으로 포 사격을 할 수 있게끔 과거는 우리가 트럭으로 끌고 가서 네. 망치 막 쳐가지고 포 다리 묶어 놓고 네, 네. 그러고서 이제 포를 쏘는데 요즘 그게 아니거든. 탱크처럼 생긴 몸매에 안에다가 포탄과 장약을 싣고 가서 자유자재로 기동을 하면서 포를 쏘는 거야. 네. 거기다가 뭐 코사인, 탄젠트 알 것도 없이 어느 목표 지점 딱 얘기하지만 컴퓨터가 거리 측정해가지고 딱 해서 각도 얼마, 장약 용량 얼마 네, 해갖고 자동으로 격발하게 해서 막 1분에 9발씩 10발씩 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지금 미국도요 우리 K9 자주포를 사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새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 우리 거 사다 쓰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가게 되면 적어도 아마 1,500대, 2,000대 막 이런 규모로 사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걱정이 없어. 1년이면 그거 거의 다 충족시킬 수가 있어. 예. 그 물량을. 그러면 이렇게 방위비를 우리가 줘. 100억 불을. 네. 그리고
미국 애들 우리 무기 사가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그러면서 옵션을 걸어야지. 야, 왜 사드를 갖다가 하나만 갖다 둬? 사드 포대를 한 10개 정도 더 갖다 놓자고. 네. 그리고 우리가 100억 불 줄 테니까 일본 요코수항에 있는 그 미 제7함대 기지 있잖아. 그거 앞으로 일본에 지진 날 텐데 그거 거기다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주도로 옮겨. 어? 제주도 서남단에 보면은 과거 일제시대 때 썼던 할주로도 있고 그거를 거기 활용해서 좀 준설 좀 해서 예. 니네 미 해군과 공군이 해병대까지 해서 네. 대한민국에 와서 거기서 중국 애들 목을 조르자. 거기서 군비 경쟁에서 중국을 갖다가 앞으로 말려 죽이자.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거는 100억 달러지만 우리가 그러한 얻을 수 방위 산업 있는 것들. 수출하고 또 우리가 준 100억 불 가지고 우리나라에다 또 다른 기지를 만들고 네. 그러면 제주도에다가 해군 기지 만들고 공군 활주로 또 닦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 한국 건설 토목회사 가죠. 그럼 우리나라 회사에 우리나라 자연스럽게 또. 건설 용역한테 월급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럼 다시 피드백돼서 우리한테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저 뭐 머니머신이다 뭐 이러면 말이에요. 야, 우리가 무슨 뭐 ATM이야? 니들한테? 어디다 대고서 돈 내래? 이러는 이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100불을 주고 그러니까 100억 불을 주고 예. 한 5천억 불을 땡길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절호의 비즈니스 빅 찬스가 온 거거든. 예. 그런데 이걸 갖다 단순하게 나갈 뭐,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뭐 ATM이야? 예. 왜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래? 이러는데 이건 정말로 모질라는 생각이야. 어? 그러니까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방위 산업으로 한 제가 못해도 예상컨대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네. 천조 시장을 돌파할 거예요. 천억이 아니에요. 아, 천조 시장을 돌파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무기를 사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것을 다른 거 또 갖고 가야 돼요. 뭘 갖고 가야 되냐? 우리나라 만든 무기지 않습니까? 네. 공업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는요. 네. 그 규격도 가져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무기 산업을 하고 하려면 전기도 많이 필요해. 예. 그럼 대한민국이 잘하는 원자력 발전 시설을 가져가야 돼. 이것도 보면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같이 뭐 유지 이렇게. 보수까지 치면은 예. 덩어리가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네, 그렇겠네요. 예? 거기다가 또 K컬처가 나가. 아, 거기다가 K 문화까지? 예. K 메디컬도 나가. 아.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의사라면 깜빡 죽어요. 왜냐면 한국 의료 시스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이에요. 예. 이렇게 훌륭한 의사들을 네. 개 발바닥 보듯이 보고 그냥 막 억압하고 윽박 지르고 풀발해가지고 막 역정 내고 이렇게 해갖고 의사들 개무시하는데 이 사람들 해외 나가면 대접받아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무기 수출하면요 부대 효과로 만약 우리가 천조 시장을 우리가 방산 시장을 거머쥐면요 네. 최소한 더 5배 많게는 10배 정도에 그러니까 5배면 5천조지. 아이고 씨 10배 되면 경이네 경.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상상을 못할 그런 돈이 그러니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도. 부울경에 떨어져. 그러니까 또 예, 요거 예. 듣고 또 잽싼 놈들은 또 목포에서 또 부산으로 이사할 놈이 있을 거야. 아. 예? 근데 목포가 좋다니. 고향 떨어지 말고 있어. 응? 응? 그래서 네네. 이거를 갖다가 우리 그 도널드 트럼프 형아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네. 저 막 욕지거리 해가면서 네. 어? 그 한 단어에 부안해동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은 공부를 안 해. 왜 공부를 안 하냐면 일종의 이런 거야. 뉴욕 타임즈가 무슨 성경 말씀인 줄 알아. 워싱턴 포스트지는 뭐 코란인 줄 알아.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반야심경으로 알아. 다 경전으로 한다고. 근데 네네.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 관련된 소식은요. 뭐 그 걔네들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애들이 와서 한국 취재하는 게 아니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 여기서 검은 머리 한국 애들이 네네. 뭐 지잡대나 이상한 데 나와서 뭐 영어나 좀 배운 애들이 네. 메인 언론사에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저 물동
저기 뭐야 양동이 물퍼 날르고 뭐 이거 심부름하던 애들 같은데 그런 애들이 그냥 어떻게 그냥 한국 주재원 해갖고 걔네가 좀 짬밥이 쌓이면 특파원 네. 이래갖고 스스로가 신분 상승을 해. 네네. 그래갖고 조금 있으면 이제 뉴욕타임즈 특파원 이렇게 돼갖고 걔네들이 대부분 생각이 썩어갖고 역사의식이 없고 역사 공부를 안 한 놈들이니까 이걸 갖다가 거짓말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요즘은 구글링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걔네들이 뭐 지잡대 출신이라도 멋지게 문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갖고 써서 기사를 송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수준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삼류 사유 쓰레기들이 신문쟁이네 하고 기사를 만들어서 낸단 말이야. 그럼 그게 뉴욕타임즈 뉴욕에서 올려갖고 거기서 마치 발행한 거로 나와. 한 게 아닌데. 근데 내가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 이상한 거 딱 보잖아. 네. 전부 이름이 다 다 조센징이야. 성이 리 뭐 이렇게 되는 거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깟 것들이 네네네.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고 그런 애들이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 취재를 하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좌익으로 이렇게 네. 머리가 돌아간 것들이 네네. 그쪽만 보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기사를 쓰고 예. 진실 보도를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제발 그런 거 속지 말고 네네. 그러니까 KBS, MBC 이런 데 서울대 나온 놈들이 많을 텐데 이 지잡대 그 하층민들이 쓰는 기사를 갖다 뉴욕타임즈라고 워싱턴 포스트라고 100개다 쓰는 거야. 이게 한심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자식들만 어디 가서 스카이 났다 소리는 하지 말지. 그래서 응? 좀 다양하게. 그럼요. 그러니까 필요들이겠죠. 언론사는 예. 무조건 현장을 가야 돼. 네. 현장 가서 현장의 소리를 적을 수 없고 현장의 소리를 취재를 못하면 그건 기자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기자라 그래. 지금 문갑식이가 맨날 큰 소리를 외쳐. 사회부 기자 하면서 30년 동안 현장을 누벼봤거든. 외국 분야는 좀 우리 문 기자님이 조금 뭐 부족할 수 몰라도 국내 현장 상당하시죠. 해비는 거는 예. 문갑식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맨날 큰 소리 치잖아. 연대 나온 주제에 맨날 서울대 나온 애들 욕하고 그러잖아. 뿅망치. 뿅망치랑 쌍절곤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대한연대 보시는 우리 애청자들은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보도하고 야, 이 무식한 기자놈들 같으냐고. 아니 머니머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저기 뭐 ATM이라고 생각하고 머니머신 이코로 ATM이 그렇게 아무래도 생각이 그러니까 되게끔 만드는 이것들이 거죠. 정말로 무식해. 그러니까 예. 스카이 나왔다고 뭐 기자한다고 깝치고 있는 요즘에 뭐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도 더 많고 그런데 이것들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실제로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요. 뭐 애들 뭐 토익이 몇 점이고 뭐 이게 떠들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외국 사람들 오는 자리에 내 데리고 나갔어. 아,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실전이지. 네네. 전문 용어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경호 업무, 뭐 경호 업무 관련된 얘기, 예. 그다음에 양국 간의 비밀 공작 업무다. 그럼 이제 그런 거 해야 되고. 네. 근데 토익이 900점 넘으면 뭐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말이 돼야지 야, 의미가 있는 내가 거니까. 그랬지. Why don't you express yourself in English? 너 왜 영어로 표현 안 하냐 내가. 네. 그랬더니 선배님 앞이라서 뭐 어려져. 아. 미친 개소리 아니야. 아니 토익 점수가 예. 그렇게 높은데 왜 외국인들 상대로 유창하게 영어가 안 나오냐고. 내가 그래서 얘기해. 못해. 버벅거려. 그게 뭐냐면 이 점수 따는 이 그렇죠. 기계가 돼서 그런 약간 거야. 그런 사실 영어랑 다르니까. 내가 그래서 예. 인류대로 떠드는 특히 저 관악산에 있는 저 서울대학교 네. 저 때로 부시거나 아니면 저거를 군사학교로 바꿔갖고 국립군사중학교 고등학교로 바꿔야 돼. 그 원래가 이병철 삼성회장 골프장 있거든 거기가. 관악에 있는 서울대. 그 캠퍼스 원래 용도가 예. 이병철 씨 개인 소유 골프장이었어요. 그 지금 옛날에 우리 교련 있을 때, 네네. 그 우리 뒤에 감골이라고 올라가면 네. 그때까지도 잔디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골프장 엎드려 쏴 그러면 엎드려서 고무총 갖고 거기서 이제 뭐 기어 그러면 뭐 포복 근데 앞으로 원장님 전진. 저 궁금한 게 교련을 대학 때도 교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땐 걸 했죠. 아 진짜요? 그래갖고 예. 병으로 군대 가면 3개월 혜택 받지. 빨리 제대해야지. 아 교련을 받으면? 그렇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네네. 1, 2학년을 마치면서 1학년 때는 학생 입영 훈련이라서 문무대라고 네네. 그 육군 종합행정학교 네. 성남에 있던 거 네. 거기 가서 일주일 하고 네. 2학년 때 이제 전방 입소 가갖고 아. 또 일주일 하고 네. 그거 했다고 그리고 네. 교련 받았다고 네. 3개월이라는 혜택을 줘요. 아. 그럼 그럼 막 그 가방끈 짧은 고참들이 네. 야, 이 더러운 놈아, 너가 대학 나왔다고, 내보다 늦게 와갖고 먼저 나가나. 먼저 나간다. 엄청 갈구지, 그래갖고. 교련이 또 그런 네. 것도 했구나. 예. 그러니까, 네. 이번에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대한연대 방송을 보면서 이놈들이 또 날 시비 걸라고 또 우리 대한연대도 국정원 감찰실에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보고. 니네들 만약에 감찰실에든 니네가 보고 있으면 이거 꼭 하나 해봐라. 물론 영어 잘한 놈이 가야 되는데 네. 트럼프 캠프에 가서 네.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도 좋고 대한민국이 예. 앞으로 트럼프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네. 중국을 깨는 작업에 우리가 정말 살신성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믿고 네. 이전에 뭐 여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고 지금 아는데 네. 뭐 뚜껑 이름 다른 애도 못 믿고 걔랑 뭐 같이 뭐 그 프로스티튜션에 있었던 걔도 뭐 못 믿고 라더 출신의 그 꼬마 하나 있잖아. 이시선 가진 꼬마. 누구요? 원석이. 꼬마. 아니, 근데 응. 거기도 그쪽이었어요? 이원석이 전라도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뚜껑하고 원석이 예, 두 놈이 예. 문재인이 이재명이 수사 않고 네, 계속 네, 이런 네. 식으로 개기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뭐 위례시,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까지 다 하나로 묶어갖고 네. 통합해가지고 재판 늘어지게 하고 네, 네. 증인 뭐 몇백만 만들게 하고 이러면서 사보타지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원석이가 주범이야 그거는. 네, 네. 네. 지금은 나가 있지만. 네. 이 그래서 자식도- 그렇게 못 믿을 상황인 거는 알지만. 예. 예. 그러나 나가서 네. 이제 트럼프 형이 다시 이제 어. 신행정부 꾸미시고 네. 복귀한다면. 하면은 네. 우리가 중국 깨부시는데 네. 앞장서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얘기를 해야지. 형님, 우리가요 한반도가 분단된 게 형님한테 이득이 커요? 아니면 합친 게 이득이 커요? 생각해 보시고 합친 게 이득이 크다 그러면 밀고 갑시다. 네. 접수해 버리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야흐로 동북아 시대를 여는가 그렇게 해갖고 러시아 땅도 가로지르고 네, 네. 베링 해협도 철도로 도로로 뚫어서 예. 미국 물건이 뉴저지 동부 해안에 있는 게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원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야 해보자 이렇게. 네. 네. 예. 국정원장이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또 그 얌생이라서 또 그거 할지 모르겠어.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네. 오늘 다양한 주제 관련해서 또 얘기해 네. 주셨고요. 네. 네. 음. 오늘도 오늘 뭐 우리 애독자들 가운데 뭐 특별히 뭐 질문하고 이런 건 없었나요? 오늘 아까 뭐 여러 가지 음. 속보들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던 예. 게 있었는데 예. 뭐 시진핑 뭐 방안 네. 그런 거나 뭐 등등. 네. 예. 시진핑 그리고 뭐 북한에서 지금 네. 러시아 뭐 네. 10,000명인가? 그거 네. 보냈다 뭐 그런 아니 그거는 지금, 예. 이미 인건비 뽑으려고 네네. 정해져 있었던 일원이기 때문에 네네. 몇 명 보내는 중이 아니라 거기서 몇 몇 놈이 도망가느냐가 더 몇 중요한 명 거죠. 런할지. 예. 네. 예. 아 그리고 그 런한 인원 중에 그 네. 이제 원장님이 보시기에 네. 충분히 공작의 여지가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네. 네. 예. 네, 오늘도 그래서 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네 원장님께도 네. 감사의 말씀을 우리 드립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제발 좀 그 못 모르고 짓거리는 애들 이번에 특히 근데 드론 관련해서 대북 전단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네, 여러 그런데 가지. 오늘 우리 대한연대 네, 이 네. 해답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네, 네. 제발 좀 상상들 하고 추리 소설 쓰지 말기 바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나이트봇 고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네. 또 좀 이런 방송 같은 네. 거 동의하시고 내용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뭐 퍼주셔도 좋고 네. 또 뭐 좀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정기 후원과 그 네. 계좌란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알겠어요? 우리 대한연대 애청자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대한연대 우리 요원들이 요원들 또 정식 요원들이 돼서 예. 가서 뭐 USB를 찾아온다든지 아, 아니면 무서운데요. 문재인의 그 네. 주민등록 원장, 네. 애비 문용형, 네네. 엄마 누구, 네. 그 사이에서 난 딸 누구, 아들 누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 예? 그러니까 그 원장을 찾아오면 이거 완전히 요즘 청년들 하는 얘기로 대박이야 대박.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네. 대한연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